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헌법재판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국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예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 법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스튜디오를 국회로 옮겼습니다. 지금 야사당은 강력하게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매우 완강합니다. 이 산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파장에? 아예 신비주의. 신비주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SNS에 많은 내용을 올리셔가지고 예. SNS를 통해서 그냥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팟짱은 저희가 뽀로로의 캐릭터도 만들어드리고 지난 총선에 저희가 그 지역구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고정 출연은 아니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네. 돌이켜보면 제가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네. 일정 부분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뭐 나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냐 또 뭐 정말 의로운 양 그렇게 여기저기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게 참 제 인간적으로 제 양심상 잘 허락이 되지 않아서 제가 좀 자제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좀 두 면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면에서 막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국민들 아마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저희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2014년의 사건을. 어쨌거나 원죄가 있기 때문에 네, 원죄. 왜 원죄라고 표현하십니까? 예, 저희 집 작은 애가 이름이 원죄인데 원죄입니다. 와 뽀로로 나오셨다. 우와 막 이렇게 벌써부터 많은 분들께서 응원 메시지 남겨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시계를 좀 저희가 특검법 제정됐던 당시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작년 11월인데요. 그때 원래 그 120일 하기로 결정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11차례 특검의 사례를 봐도 네. 이번 특검 수사 기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20 플러스 70 플러스 30이 네. 긴 게 아닙니다. 네. 그건 뭐 당연히 120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다 했는데 이때까지 네. 특검법을 A 플러스 B 형식으로 해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자. 어차피 해줄 건데 네.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30일을 가지고 황교안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거 안 된다라고 버티는 겁니까? 지금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에요. 안 된다고 하기에는 네. 여러 가지로 뭐 딸리죠. 논리라든가 네. 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저 시간을 좀 끌어서 네. 끝에 가지고 그 참 자기가 정말 민망한 상황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민망한 상황을 최소화시키려고 이것을 사인을 안 하고 있다? 그거는 오히려 더 국민들을 민망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요? 특검에서도 지금 이걸 연장을 해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네. 빨리 결정을 해달라 그래야지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면 기록을 정리하고 맞습니다. 저 사건을 인계할 준비를 하든가 연장을 해준다면 지금이라도 저 사람들 다 소환을 해서 네. 조사를 계속 하든가 그렇죠. 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정해주고 있으니까 예. 이거 그냥 기록만 정리하고 앉아 있자니 수사 의지가 별로 없고 또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렇다고 사람 막 부르자니 느닷없이 저 스탑 걸어버리면 네. 그때 가서 어떻게 또 기록 정리하고 다 인계할 준비를 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참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당신은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좀 얘기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네. 하겠다라고 네. 함에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계속 피하고 얘기 안 하고 뭐 수사할 시간 많이 남았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이거 안 된다고 승인 안 해주겠다고 할 로직이 지금 없는 거죠. 그분도 법조인인데 네네.
수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는 그 뭐 5천만 중에 뭐 한 4,990만 원 인정을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걸 더군다나 검사를 아주 오래 한 분이 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요된 그 시일이 어떤 건지 잘 아는 분이 네. 그걸 모르고 수사할 시간이 많다 뭐 이렇게 계속 넘길 일은 아닌데 네. 정말 난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런 태도는 전직 검사 입장에서 보기에도 너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이런 거죠? 아주 민망한 네.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예. 네. 예. 황교안 권한대행 어제 그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셨어요.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까지 국회에서 압박을 하는데도 요지부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법조인으로서 너무 잘하는데 수사기일이 필요하고 예, 필요하죠. 예, 근데 뭐 아니면 도다 빨리 결정을 해줘야 승인을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예,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승인을 해주기가 민망하니까 피하는 거죠. 네. 음, 안 하는 이유 네, 우선 승인을 하게 되면 네, 어쨌든 자기를 임명해줬던 대통령을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또 계속 해라라고 네,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네, 참 곤란한 지경일 거고 음, 또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네, 세월호 때 해경 압수수색 뭐 그런 문제라든가 네, 혹은 해경 정장 기소 혹은 구속 못하게 네, 압력을 우병우가 예. 넣은 게 있잖아요. 예, 또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은 뭐 문건 예, 사건 예. 때 그 본말을 전도시키고 사건 말아먹은 거. 네, 뭐 그때 다 그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번에 영장 기각된 것도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네, 전혀 그 백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영장이 들어갔고 또 범죄 사실에서 빠졌다. 예. 그런 지적들을 지금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0일 시간이 더 주어지면 네. 이런 쪽으로 수사를 할 건데요. 네, 그러면 그 정점에 음, 법무장관이었던 지금 대행이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글쎄요, 이건 좀 비겁하긴 합니다만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결국에는 특검을 연장하면 그 칼끝이 황교안 개인에게 돌아올 수도 올 있다.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 연장 못 해주는 거예요. 그 대통령 이유도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문건 수사하다 보면 이게 그 목을 자기 칼끝이 자기를 겨누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저 주는 대통령이고 예, 자기 자신은 예. 좀 부수적인 걸로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예. 자기 자신을 보수적일까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그 정도로 할까요? 네. 자,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검찰 내부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장 기각이 된 것은 기초적으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생긴 초래된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어제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SNS에서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애초부터 네. 누차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지금 최순실 씨나 네. 뭐 다른 분들 보면 뭐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인하고 뻗어버리고 네, 뭐 아주 참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 증거가 있어도 지금 그렇게 뻗는 상황이에요. 네.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우선 우리의 그 윤곽근 수사팀장 네, 예. 어저께 특검에서 그랬나요? 아니면 어느 언론에서 봤는데 그 수사 기간 내내 아무것도 안 했더라 라는 얘기가 있죠. 네. 실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려면은 증거를 수집해야 돼요. 네, 증거는 말은 자꾸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네.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물증은 휴대폰, 예, 그다음에 뭐 문서, 네, 메일, 예. 뭐 계좌, 뭐 예. 이런 걸 수집을 해야 되죠. 예. 그거 전혀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이석수만 불러가지고 막 몇 번 다그치는 척하다가 예.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까? 예. 초동 수사 단계에서 물증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룰루랄라죠. 그러고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뭐냐? 청와대 메인 서버에는 남아 있어요. 네. 청와대 메인 서버에는 네, 그
그 이 건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남아 있는데 네. 압수수색을 발부할 때 네. 요 건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예. 저 디스크 카페 해가지고 갖고 오면 돼요. 음. 그래서 포렌직을 하거나 해서 복구도 하고 네. 예, 지운 거 복구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하면은 물증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물증을 가지고 들이대도 요리조리 빠질 건데 네. 물증 없이 맨 땅에 박치기 하려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특검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검찰로 돌아가면 윤갑근 팀장식으로 검찰이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그런가요? 윤곽근 수사팀장이 제 기억으로는 네. 8월 20일 경에 아마 네. 임명이 돼가지고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최순실이 그렇게 전면적으로 드러나기도 전이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뭐 한 30% 정도는 유지되던 때였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탄핵이 될까 말까 네. 그건 목전에 두고 있고요. 네. 지지율은 뭐 4%고 예. 뭐 주위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쨌든 벚꽃 대선을 네. 통해서 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검찰은 인사를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받는 게 아니고 새 정부에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인사권자의 눈치를 또 볼 걸로 보여집니다. 검찰이. 네, 예. 그렇지만 네. 어쨌든 탄핵이 가결되고 벚꽃 대선을 통해서 네.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는 아마 기록 검토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 겁니다. 기록 검토한다. 예. 예. 그 사이에 탄핵이 가결이 되고 네. 탄핵 가결 후에는 곧장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우병우 신병 어떻게 할래? 네. 수사 어떻게 하니? 예, 예. 이거는 아주 마이너한 이슈로 전락을 하게 되죠. 네. 시간을 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선 때까지는 시간을 벌 수가 있고 네. 대선 끝나고 이제 그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또 스탠스를 정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야권에서 네. 정권을 가져오게 되면 네. 거기 입맛에 맞춰서 아주 가혹하게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탈탈 다 털어버릴 것이다. 검찰이요. 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검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탄핵과 대선 이 사이에는 기록 검토 등의 이유를 통해서 이유를 대면서 실제로 차일피일 상황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태도가 급변한다. 그거는 지금까지의 역사가 입증을 하는 보여준 겁니다. 거죠. 네. 예. 그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뭐 두 가지를 좀 시간은 없는데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오랜만에 나왔는데 왜 또 시간이 없대? 늦게 오셨잖아요. 장소도 자유한국당 앞에다가 해놓고. 다음에 또 나오시라고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자, 우선 하나는 그 우병우 수석의 경우에는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업무 특성 때문에 이것을 권한남용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이게 좀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영장 청구가 어려웠던 거 아니냐라는 게 하나 있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검찰 내부에 그리고 국정원 내부에 그 우병우 사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내지 않는다면 이 뿌리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점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이고요. 네. 청와대 근무해본 유경험자가 아마 특검팀에 네. 제가 보기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데 특검이신 박영수 네. 특검께서는 옛날에 DJ 정부 때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하셨죠. 네. 그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경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DJ 정부와 지금 정부는 좀 많이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진행되는가. 네네. 그 프로세스를 명확히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아무리 대통령 지시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네. 법령에 어긋나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건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또 네가 이건 알아가지고 한 거냐 이렇게까지 좀 충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두 번째, 이번에 윤장석 민정비서관 등 네.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네. 황영 검사와 검사 출신들 네. 이 뭐 진술서를 쭉 냈다고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우병우의 지시에 따라서 예. 손발이 돼서 국정농단을 함께했던 공범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술을 쭉 냈습니다. 예. 우리 이 안에서 이렇게 일을 했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일을 하란 말이냐. 네네. 이런 식으로 진술서를 쭉 내고 그러니까 저 방어를 하는 쪽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네네. 특검 쪽에서는 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자료가 없이 아마 추궁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네. 우병우를 왜 이렇게 안 부르지? 왜 이렇게 안 부르지? 특검이 맞아요. 계속 갸우뚱거릴 정도로 밀었죠. 네. 예.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특검에 파견돼 있는 그 검사들 그리고 수사관들 네. 결국 그 사람들이 실무의 주축일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살아있는 검찰을 불러서 수사하고 또 추궁하고 하는 거기에 어쨌든 거기 소속이기 때문에 글로 네. 돌아갈 거기 때문에 대단한 부담을 느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독거리고 얼러가면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느라고 또 하다 보니까 블랙리스트가 너무 커지고 뇌물이 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되고 보강을 네. 하고 하는 과정에서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 그래서 안 부를 수 없는 상황까지 네. 밀려서 네. 필요 최소한도의 수사만 해가지고 네.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특검을 하더라도 네네. 결국은 검찰에서 인력 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네. 팔은 안으로 굽고 이 사람들은 친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기구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제도적 개선 방안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특검이 지금까지 좀 그래도 잘했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 인력들이 친정 감싸기 하느라고 우병우 전 수석을 너무 뒤늦게 불러서 수사의 내용도 불충실했기 때문에 결국 영장이 기각되는 이런 상황까지 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좀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국민적 여론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국회로 또 공이 넘어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렇게 버티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회 법사위에서 여전히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직권상정으로 야사당은 몰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0시 30분에 원내대표들이 정세균 의장 만난다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법사위에서는 교섭단체 간사들 간에 합의가 있으면 의안으로 상정을 시켜주고 네. 그걸 논의하겠다는 네. 권성동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우리의 그 태극기 스타 김진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흙을 정말 한번 넣어볼까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의원님 너무 지금 저희가요 어제 김평우 변호사가 뭐 100만 명이 피를 흘리고 서울 시내 아스팔트가 피바다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겁먹고 있어요. 아니 네. 이건 김진태 의원께서 네. 직접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예. 근데 법사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권성동 위원장이 예.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러면 법사위가 안 되면 직권상정밖에 없는데 네. 직권상정의 요건이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네. 뭐 이런 경우에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정세균 의장께서 그 요건은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네. 작년에 있었던 그 필리버스터를 야기한 네. 테러방지법 네. 때 당시 정의아 의장이 직권상정을 했어요. 맞아요. 예. 당시에 왜 직권상정했냐? 테러, 기타, 전시 기타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 네. 그때가 그렇다면 지금은 훨씬 더 아주 우선 대통령이 네. 12월 9일부터 지금까지 유고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들이 거의 8대2로 혹은 9대1로 네.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매주말 나와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탄핵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어디로 떠내려갈지 지금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 절차가 제대로 가동이 돼서 네. 순리대로 정의대로 이걸 풀어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지만 자꾸 또 이 승인도 연장 승인도 안 해주고 네. 또 탄핵 심판정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생떼를 쓰는 그런 모습이 네. 계속 보이고 네. 하고 있잖아요. 약간의 그래서 페이크 뉴스 나오면 귀가 솔깃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뭐냐? 지금 인내심이 점점 더 임계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거의 못 참을 정도까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네. 그러면 의장님께서 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신다면 네. 네. 이런 경우야말로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해가지고 직권상정 해주는 게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결국 길은 직권상정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요. 오늘 야당 의원님들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관철을 시켰어요? 그렇다고 의장님이 떠밀어 가지고 직권상정 하세요. 네. 저 의장석으로 정말 뭐 밀어 올릴 수도 없는 거고요. 참 예. 답답하기 짝이 짝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오늘 너무 짧게 해서요. 다음에 20분 더 하는 걸로. 우선 저 오늘 1시간 더 하는 걸로 장소가 아주 구려가지고 뭐 자유한국당 앞에 저희 스태프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니, 저 원래- 명패가 저쪽에는 너무 기자들이 많아가지고. 50점 여기는- 먹고 들어가는 데 있는데 왜 여기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